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6일입니다. 4월 15일이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선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제 던졌던 표가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느냐, 주권자로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은 선거 결과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가 연속해서 선거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실수했던 것을 뒤에 고치지를 않습니다. 실수의 되풀이입니다. 이번 총선 분석을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해서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만한다면 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변전이 심합니다. 하나하나 지난 총선을 한번 짚어볼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한 것이 큰 전략적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수입니다. 장수는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장수는 지는 것을 각오하고 뭘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지는 게 아닙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같이 져버립니다. 그런데 종로구 출마를 독려하는 여론이 아주 높았습니다. 지난 2월에. 특히 조선일보의 이 칼럼이 황교안 대표의 등을 미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양상훈 칼럼인데 주필입니다.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만약 이 글을 황교안 대표가 읽었다면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2020년 2월 6일자인데요. 리더는 모험하는 사람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업 오너가 유고가 되면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처칠이 히틀러와 싸우자고 나선 것은 모험이었다. 영국의 대다수 정치인은 협상하자였다. 하지만 해야 하는 모험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리더가 나타나자 패배의식과 전쟁 공포에 젖어 있던 영국 국민은 일어섰다. 모험은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을 주시하기 마련이다. 그의 성공에 감동을 느낀다. 때로는 그의 실패에서도 감동을 느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래야 한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공개되니 다른 곳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종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수가 꼬리를 내리면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되나? 지금은 야당 대표가 종로보다 더 어려운 지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비상시국이다. 국민은 황 대표의 그 도전과 모험에서 리더십을 느낀다. 그런데 모험 대신 어디 적당한 곳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런 장수가 한 부대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대장이 되겠다고 한다.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황 대표는 이 중대한 시국을 이끄는 야당 대표다운 존재감이 부족하다. 모험 없이 공무원처럼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한두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는데 모두 모험을 피해 안주했다. 어쩌면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온 지금이 황 대표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정치인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3년 가까운 임기 동안 한 일은 정치보복,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재앙, 민노총 행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 김정은 대변인 비핵화 수요, 몇십조 세금 선심, 노인 세금 알바와 국가부채 폭증, 30, 40대 일자리 격감, 각종 기금 고갈, 공공개혁 역주행, 희대의 파렴치 인물, 법무장관 기용, 연속된 엉터리 인사, 탄핵 까민 선거 공작, 그 공작 수사 검사들 인사 학살,
재편 비리, 공무원 비호,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강제 변경, 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 보기 등이다. 이런 정권이 낙제점이 아니라 우등 성적표를 받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황 대표는 민심의 심판을 이끌고 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 책무가 먼저이고 대통령은 다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하는 결기와 의연함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 괜히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 없다. 주장들이 무성하다.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너무 이기는 것도 좋지 않다. 박근혜 정부 몰락을 부른 4년 전 총선 때 한국당이 했던 말이다. 자,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황교안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황교안 그동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당의 이러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당을 위한 것인지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특히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대표인 저의 총선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부름에 응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하자마자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언론이 황교안 대표의 선거운동만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이낙연 두 사람의 여론조사상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언론이 나가라고 하고 본인도 그 전에 험지 출마라고 했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 험지 출마라는 말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 통합당은 실패에 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험지 출마라는 것은 위험한 지역에 출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은 불리한 곳에 간다는 건데 이게 선거도 전쟁입니다. 불리한 곳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오기로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서붙였던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이다. 준비를 해야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 없이 오기로 적극적으로 남이 하라고 부추기니까 거기에 놀아나서 전투를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실력을 바탕으로 모험을 하는 겁니다. 모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돈키호테식 모험도 있고 그냥 풍차를 향해서 돌격하는 그 모험은 돈키호테의 낭패로 끝나죠. 아까 양상훈 주필이 말한 이 영국 처칠의 모험은 사실 그게 모험이 아닙니다. 당시에 영국군은 막강했습니다. 특히 해군력이 독일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결사항전을 결심한 것이지 불리한 것을 알고도 한 게 아닙니다. 처칠은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종군한 사람이기도 한데 1차 세계대전 때는 해군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강요 중에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기는 시합을 한 겁니다. 이기는 시합. 이순신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 지는 싸움을 안 한 겁니다. 이기는 싸움을 골라서 해야지. 지는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군과 조선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보를 전해주면서 이중간첩 역할을 했던 요시라가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게 159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니 출동해가지고 요격하면은 작살낼 수가 있다. 그런사한 정보죠. 이걸 조선 지도부에 알려주니까 그 정보를 받은 쪽에서 이순신에게 출동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순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정보 믿을 수 없다.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출동을 사실상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허위 정보였어요. 출동했더라면은 아주 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보면은 괘씸하죠. 특수 정보를 줬는데 놓쳤다. 갓도 기요마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 사실은 갓도 기요마사는 이미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한국에 온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불러 올려가지고 곤장을 치고 결국 고문을 하고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여러 사람들이 간언을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게 백의종군입니다. 그 다음에 후임 삼도수군 통제사가 원균이었습니다. 원균도 그 전에 가보니까 이 출동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미적미적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율이 불러고 도원수 권율이 불러가지고 곤장을 치면서 말하자면 합참의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곤장 친 거하고 마찬가지로 모욕을 주고 하니까 막가는 심정으로 원균이 출동했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몽땅 갖다 바쳐서 완전히 일본 수군한테 전멸을 당하는 참패를 입고 본인도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순신을 복귀해서 명량해전에서 그나마 마지막 방어선을 치려고 합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이겼지만은 이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이렇게 된 그 후유증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이 이순신과 황교안 대표의 차이입니다. 장수는 지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하는 장수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혼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죽습니다. 부하를 데리고 가서 죽어요. 그 사람은 서로 아주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같이 떼죽음하는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선거든 전쟁이든 목표는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뭐냐? 모험해가지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보호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나의 군사력을 가지고 적의 군사력을 치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나의 군사력을 가지고 적지를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 대 군사의 대결입니다. 적의 군사력을 무너뜨려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적지를 아무리 점령을 해도 적의 군사력이 살아있으면 반격을 받습니다. 6.25 때 우리가 후퇴를 해가지고 땅은 내줬지만은 결국 군사력을 보존하고 있다가 반격을 해서 북진할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모든 것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로구 선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선거 지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해줍니까? 언론은 구경꾼입니다. 논평꾼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대표한테 졌다고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언론이 뭐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비판만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는 뭘 하는 존재냐? 지도자의 도라고 할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거나 전쟁은 자멸입니다. 혼자 자멸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한, 앞으로 우리 우파 세력은 냉정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부정하고 거리의 여론조사로서 환상을 만들어서 오면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실력을 쌓은 다음에 발언을 하라. 실력 없이 발언하지 말라. 이런 충고. 그게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